좋아지면 유산균을 안 먹어도 유산균이 잘 자랍니다. 장염이 잘 생기고 설사를 자주 하고 배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유산균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순렬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식 잘 먹고 숨 잘 쉬어야 하죠. 잘 먹어야 영양분의 공급이 되는 것이고, 숨을 잘 쉬어야 먹은 음식을 태워서 에너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소장, 대장, 간과 같은 소화기의 건강이 중요한 것이고, 또 폐의 건강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죽을 때 보면 그 어떤 병이든 간에 결국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죽거나 폐렴으로 숨을 쉬지 못해서 사망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소화기, 그 중에서도 장 건강에 중요한 유산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건강 채널들을 보면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죠? 유산균은 아침에 먹어야 좋다. 공복에 먹으면 위산 때문에 다 죽는다. 유산균이 장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캡슐에 이중으로 쌓여야 한다. 등등 말이죠. 유산균은 한마디로 세균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죠. 그래서 살아가는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잘 살고 환경이 나쁘면 죽어서 숫자가 줄어듭니다. 항생제 내성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항생제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세균이 다 죽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세균이 죽지만 몇 마리는 꼭 살아남죠.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세균, 즉 항생제에 죽지 않는 놈이 몇 마리 살아남아서 다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균을 박멸한다든지 바이러스를 박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합니다. 유산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산균을 먹으면 위산이 강력해서 다 죽는다고 위산이 덜 나올 때 먹어라. 담즙산의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캡슐로 쌓여야 한다 하는 말들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유산균은 절대 한꺼번에 다 죽지 않습니다. 어떤 유산균이든 그냥 꾸준히 먹어주기만 하면 장까지 몇 마리는 반드시 도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산균을 왜 먹죠? 시중에 파는 유산균을 먹기만 하면 그들이 장내에 도달해서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속 장에서 자라는 유산균 총은 태어나면서 엄마에게서 받은 유산균 총이 우세의 종으로 평생을 갑니다. 이유식을 하면서 약간씩은 변하지만 거의 고정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좋은 유산균을 아무리 먹어도 그게 우리 장 속에서 막 자라서 금방 우세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먹을 필요가 없냐고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약간씩만 자라줘도 도움이 되니까요.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꾸준히만 먹어주면 되는 거죠. 많이 먹는 것도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중간에 위산에 의해서 죽고 담즙산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유해균과 싸우다 죽기도 하기 때문에 많이 먹을수록 유리하긴 합니다. 하지만 유산균은 세균이라고 했잖아요. 이 유산균은 제대로 된 환경에서 번식이 잘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 숫자가 40분마다 2배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하루만 지나면 300억 마리가 넘게 증가할 수 있죠. 이론상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결론이 뭐냐고요? 결론은 적당한 양의 유산균을 꾸준히 드시면 무조건 도움이 된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산균을 많이 먹고 꾸준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산균이 서식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사실상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유산균을 안 먹어도 유산균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을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해 주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요즘 홈쇼핑에서 아주 많이 판매하고 있죠. 이게 유산균의 먹이를 말합니다. 유산균이 잘 살려면 먹이가 충분해야 하기 때문에 프리바이오틱스의 복용이 아주 중요하죠. 음식도 장내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과자, 라면, 인스턴트 음식, 기름진 음식, 기름에 튀긴 음식 같은 것을 많이 먹게 되면 장내에 유산균 대신 유해균이 번성하게 되는 거죠. 긴장과 스트레스도 장내 환경을 파괴하죠.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고 교감신경이 과흥분하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장의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유해균이 번성하는 계기가 되죠. 반대로 유산균이 잘 자라게 되면 스트레스와 불안과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유산균을 어떻게 먹으라는 것이죠? 네, 지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산균은 어쨌든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합니다. 먹는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양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내 환경을 유산균이 잘 살 수 있도록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장이 따뜻해야 됩니다. 장염이 잘 생기고 설사를 자주 하고 배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장이 냉하다고 하죠. 장의 온도가 떨어지면 유산균이 잘 자라질 못합니다. 그래서 장의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을 꾸준히 복용해 주는 것이 유산균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생강, 강황, 양파, 마늘, 비트처럼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들 말이죠. 두 번째로 유산균의 먹이를 풍부하게 제공해야 하는데요. 프리바이오틱스죠. 그냥 쉽게 말해서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입니다. 그래서 해독 주스를 만들어서 꾸준히 드시면 효과가 있죠. 유산균 한 마리만 살아있어도 적절한 환경에서는 하루 만에 300억 마리로 불어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 해독 주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신선초를 준비해 주시고요. 신선초는 십자학과 식물인데요.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콜리플라워, 고추냉이, 무 등이 이에 속합니다. 십자학과 식물들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 항염, 항균 작용도 강합니다. 그래서 유해균의 서식을 방해하죠. 또 비타민 C, K, E, 엽산과 셀레늄, 수면에 도움되는 멜라토닌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재료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정말 슈퍼푸드죠. 당근 하나만 매일 한 뿌리씩 드셔도 웬만한 질병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일단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고요. 또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비타민 A가 되죠.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 세포 재생 촉진, 눈을 건강하게 하고 심장병을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재료는 사과입니다.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를 먹으면 100살까지 장수한다고 하는데요. 사과는 식이섬유인 펙틴이 풍부하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줍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면역력도 증가시켜주고요.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도 있습니다. 녹즙이나 해독 주스에 사과가 꼭 들어가는 이유는 맛이 좋기 때문이죠. 당근이나 신선초만 갈아서 먹으면 맛이 없어서 오래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과가 꼭 필요하죠. 네 번째 재료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껍질이 중요한데요. 껍질에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고요. 이 성분이 대장암을 예방해 줍니다. 또 카테킨 성분은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유해균을 억제하고 염증을 예방해 줍니다. 또 탄닌 성분은 대장의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새는 장 증후군을 예방해 주죠. 이렇게 모인 재료를 적당량 섞어서 해독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되는데요. 각각의 비율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조금 더 맛나게 드시려면 사과와 블루베리의 양을 늘리시고요. 항산화 작용을 더 크게 하려면 신선초, 케일 등의 양을 늘리시면 되죠. 매일 한두 번 드시면 장내 유산균이 자라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